결혼 3개월 만에 신혼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4살 혜영 씨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남편은 집에 왔더니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빈소에서 상주 역할도 했습니다. 그런데 알고 보니 아내를 살해한 범인은 바로 이 남편이었습니다.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달 13일 엄마는 사위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. 결혼한 지 3개월 된 딸 혜영 씨가 신혼집에서 숨졌다는 겁니다. 왜 우리 혜영이가 왜 죽어? 엄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. 혜영이가 죽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말을 못했죠. 통화를 했죠. 계속. 나는 못하고. 이제 떨려서 말도 못. 사위 서모 씨는 아침에 출근한 뒤 집에 와보니 혜영 씨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. 우리 혜영이 불쌍해서 어떡할래?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. 별일 없었냐고, 진짜 별일 없었냐고. 전혀 없었습니다. 수화기 너머로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을 의심하지 말라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.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?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. 뭘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? 빈소가 차려졌고 상주는 남편이었습니다. 하지만 빈소를 차린 지 하루 만에 남편 서 씨는 장례식장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. 형사분들이 4분이 오셔서 이렇게 데려가고 그랬어요.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. 그러고 가더라고요. 입이 쭉 웃듯이 그렇게 가더래요. 연합. 경찰 조사 내내 살해 혐의를 부인하던 서 씨는 아내가 목 졸린 흔적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범행을 인정했습니다. 서 씨는 성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. 그러면서 술에 취해버린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사건 직후 서 씨는 홈캠 어플을 지우고 아내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버렸습니다. 엄마는 얼마나 아까운 목숨을 빼앗겼는지 알릴 수 있도록 딸의 얼굴을 공개해달라고 했습니다. 지가 우리 딸을 멀쩡한 애를 갖다 보냈으니까 저도 가서 형을 많이 받고 죗값을 좀 치렀으면 좋겠어요.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JTBC 김영민입니다. 우리 혜영이가 왜 죽어? 우리 혜영이 불쌍해서 어떡할래?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. 별일 없었냐고, 진짜 별일 없었냐고. 전혀 없었습니다.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딸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사위의 연락을 받고 어머니는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빈소가 차려진 지 하루 만에 사위는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는데요. 대체 그동안 딸과 사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자, 어제 뉴스룸에서 첫 보도가 나갔습니다. 난리가 났습니다. 저희가 좀 더 많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. 양 변호사님. 네, 그렇습니다. 지난달 13일이었습니다. 30대 사이로부터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습니다. 퇴근하고 봤더니 딸이, 그러니까 아내가 숨을 쉬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찰도 와서 보더니 사망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전화를 한 겁니다. 이 평소에 아픈 데도 없는데 갑자기 왜 사망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고, 사실 이 딸과 사이가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답니다. 지난해 이맘때쯤이었고 만난 지 얼마 안 된 동갑내기였는데 이 첫인상은 그렇게 좋았다고요. 참하게 생겼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어머니 입장에서는 천천히 좀 사귀어보고 2년 정도 만나보고 결혼하라고 했는데 딸이 많이 좋아하고 착하다. 또 둘이 좋아하면 됐지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또 결혼을 허락하셨다라는 거고요. 중간에 이제 한 차례 유산의 아픔도 있긴 했지만 사이도 장모한테 엄마 이렇게 또 부르기도 했고요. 이 어머님도 이 아들처럼 정말 아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예뻐했던 사위가 어느 날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그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. 우리 혜영이가 왜 죽어? 우리 혜영이 불쌍해서 어떡할래?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. 별일 없었냐고, 진짜 별일 없었냐고. 전혀 없었습니다. 근데 어떻게 알았냐, 너? 조사방 왜? 말해봐! 그니까, 왜? 왜 무슨 말이에요? 제가 그랬다니요? 무슨 소리예요? 뭘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? 그 다음날 이제 빈소를 차렸는데 형사분들이 4분이 오셔서 데려가고 그랬어요. 형사님들하고 같이 가면서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. 그러고 가더라고요. 삐시 이렇게 입이 쭉 웃듯이 그렇게 가더래요. 연아빠가 소름 끼치더래요. 자, 이 형사님, 저 현장에 그 통화 때 소리를 들어보니까 저 현장에 경찰이 와 있었던 모양이에요. 네, 맞습니다. 당시 신혼집에는 사위와
출동한 경찰들이 함께 있었는데요. 그 수화기 너머로 경찰과 사이의 대화가 들렸다고 합니다. 예. 사이는 왜 무슨 말이에요? 제가 그랬다니요? 제가 왜요?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. 왜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? 라고 이런 말이 들렸어요. 예. 사실 옆에서 경찰은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. 뭐 이런 설명을 했거든요. 그런데도 이 사이는 뭔가 도둑이 재발절인 것처럼 저런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. 또 어머니에 따르면 그날 바로 장례식장을 잡을 수가 없어서 예. 딸의 신혼집을 가보려고 사이에게 말했더니 사이가 못 가게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장모가 왜 그러냐? 너가 무서워? 뭐가 무서워?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. 예, 장모는 아니 내가 내 딸 집에 가는데 뭐가 무섭냐? 그럼 넌 집만 안내해라고 했더니 사이가 이랬답니다. 사람들이 뭐 이불도 다 가져가서 뭐 없다고. 장모는 지금 자러 가는 거 아니지 않냐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. 아니 딸이 죽었고 엄마가 그 집에 가보겠다 하는데 말리는 사이라니 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? 예. 그런데 신혼집에 가서도 사이는 계속 부엌 근처에만 맴돌았고 하여튼 많이 수생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께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이 딸 부부가 이사를 했다고 그래요. 그래서 딸의 집을 정확히 몰랐다고 합니다. 자, 손 변호사님. 네. 사위의 행동이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수상쩍긴 했지만 그냥 당장 내 딸이 죽었는데 그게 뭐 수상하고 막 이걸 생각할 겨를이 있습니까? 자, 그런데 장례식장에서도 이 사위란 자의 행동이 뭔가 이상했다. 그렇습니다.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막 오열하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. 그런데 그 바로 다음날 장례식장에서는 사람이 좀 달라진 거예요. 좀 무덤덤해요. 게다가 처형이 이런 진술을 합니다. 그때 장례식장에 있다가 잠깐 집에 다녀오라고 나오는데 누나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? 라고 따라왔다는 거예요. 그때 처형 입장에서는 아니 상주인데 상주가 자리를 비우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뭐 같이 갔습니다. 예. 그런데 그때 뭐 속옷도 못 갈아입고 양말도 못 갈아 신어서 그래요라고 말을 해서 약간 좀 의아했죠. 심지어 실제로 집에 왔다가 양말도 챙기고 면도기도 챙기고 충전기도 챙기고 다 짐까지 챙겨서 온 거예요. 이거 역시 약간 좀 이상합니다.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날 장례식장에서 경찰에 의해서 긴급 체포된 건데 그런데 사실 긴급 체포될 때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. 이런 일을 보긴 참 쉽지 않은데 예. 당시에 경찰에 잡혀가면서 장모한테 이렇게 말했어요.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. 이렇게 말을 하고요. 또 장인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고 심지어 이때 표정이 물론 이제 장인 장모의 어떤 느낌입니다만 마치 웃는 듯한 입모양새였다.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, 빈소에서 상복을 입고 상주 노릇을 하던 이 고인의 남편이 벼랑간 경찰들한테 양팔을 붙들려서 끌려갔어요. 네, 하지만 그 사위서 씨는 경찰 조사 내내 살인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. 하지만 딸이 목 졸린 흔적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범행을 인정을 했는데요. 서 씨는 아내가 부부 관계를 거부해서 심한 말을 해서 화가 났고 술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. 하지만 유족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입장인데요. 숨진 딸은 누구보다도 아이를 원했고 다만 유산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산부인과 관련 수술도 받았었기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 상황이었다. 근데 이런 상황을 배려하지 않은 사위 때문에 딸이 오히려 힘들어했다는 겁니다. 또 사건 직후 서 씨는 이 홈캠 어플을 지우기도 했고요. 딸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기도 했습니다. 이렇게 완전 범죄를 노린 것처럼 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. 자,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정말 황당한 상황.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널리 알려달라면서 유족들이 피해자의 얼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. 정작 이 가해자의 얼굴은 가려야 하는 이 현실. 자, 왜 저희한테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왜 피해자의 얼굴은 공개하고 가해자의 얼굴은 가리느냐 이런 말씀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건데요. 자, 이 지경이었다면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아내를 살해할 정도면 사전 징후는 없었겠느냐. 자, 숨진 혜영 씨는 생전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했었답니다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사이코패스랑 결혼한 것 같다. 혜영 씨의 언니와 친구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. 집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만나고 있으면 전화를 그렇게 하고 또 친구랑 만난다고 하면은 한 며칠 전부터 물어본대요. 너 누구 만난다고 했지? 언제 만난다고 했지? 언제 들어올 거야? 몇 시에 들어올 거야?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되게 집착을 좀 많이 했어요.
혜영이가 되게 결혼에 대한 좀 로망이 되게 있는 아이였고 빨리 아이를 갖고 싶어 했고 그랬어요. 점점 만나면 만날수록 얘가 연락이 오는데 안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남자의 인성이라든지 폭력성이라든지 성관계도 계속 욕을 하고 유산하기 전날까지도 계속 성관계를 요구를 했대요. 저한테 연락한 게 있는데 진짜 내 마음에 너무나 상처야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정상적인 인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, 확실히. 네, 집착 그리고 또 폭력성이 엿보였는데 심지어 그 중에서도 좀 성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특별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. 친구들의 이야기인데요. 당시에 그 혜영 씨가 유산을 했는데 유산하기 전날에도 남편이 성관계를 요구했다. 또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뭐 특별한 둘만의 어떤 사인, 신호 등을 만들자고 얘기했다. 그래서 이렇게 배려 없는 행동 때문에 혜영 씨가 생전에 굉장히 좀 가슴 아파했고요. 힘들어했고 또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사이코패스와 결혼한 것 같다. 이런 말을 했고요. 또 유산 후에 수술을 받았는데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해서 힘들어했고요. 물론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.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남편 서 씨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심지어 차 안에서 다툼이 생기면은 난폭 운전을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. 뭐 공포스러운 상황이죠. 언니도 이런 말을 해요. 연애할 당시에 동생이 서 씨가 혼자 이제 혜영 씨가 자취했는데 한 번 놀러 오면 며칠씩 가지도 않고 남아 있었다. 또 언니랑 같이 있다고 말을 해도 한 시간에 몇 번씩 연락해서 굉장히 집착이 강한 모습을 보였다. 이런 이야기를 언니가 했습니다. 이 어머님이 모든 게 다 내 탓 같다고 저희 제작진에게 전해준 말씀이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이 어머니에 따르면 결혼 전부터도 둘이 싸우고 나면 이 사위가 꼭 어머니에게 먼저 연락을 하면서 혜영이를 좀 달래달라. 나는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혜영이는 그게 아닌 것 같다.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어머니는 딸에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는데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각서 쓰게 하고 한 번만 봐줘라.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.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갈등이 좀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사위가 딸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다고 생각해서 딸을 달랬다고 합니다. 운전할 때도 난폭하게 하고 또 심한 욕을 내뱉는다는 것도 딸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둘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냥 말렸다고 하는데요. 지금에 와서는 사위의 이런 가식적인 행동을 왜 알아보지 못했나 이러시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많이 하신다고 울분을 토하셨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널리 알려달라면서 어머님은 당신과 따님의 고인이 된 따님의 얼굴을 공개해도 좋다라고 저희한테 하신 겁니다. 양 변호사님. 예, 그렇습니다. 지금 유족들은 지금 여태까지 살펴봤던 뭔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그 서 씨의 행동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다만 이제 실제 사건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은 정말 이제 많이 다루듯이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이런 부분 그리고 이 살해의 직접적인 어떤 동기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평소에 좋지 않았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무조건 사람을 해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들이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거고 거기 나가서는 이제 유족과의 화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용서를 지금도 구하고 있지도 않다고 합니다. 이런 부분이 이제 다 반영이 될 것 같고 이후에 홈캠이나 유심칩 같은 거 지우고 사실 자기가 사람을 해친 뒤에 거기서 상주를 하고 있다가 거기다가 경찰에 오니까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라는 그런 정황들은 분명히 재판부에서 보여서 부수적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양형에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. 자, 고인은 주변에 이 남자 사이코패스 같다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유언처럼 남기고 가셨습니다.